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개인 파산 진행하실 때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 파산은 개인 파산 선고 사건 하나, 그 다음에 면책 허가 사건 하나에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셔가지고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사회생활하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제가 겪은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이제 실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제가 겪은 사례를 설명드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내가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분명히 파산 선고는 나실 건데 이분이 아마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여튼 PC방 있잖아요. PC방. PC방을 운영하는 5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채권자가 한 30여 곳이 됐고 채무가 한 15억이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간에 뭐 파산을 하든 뭐라든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또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PC방을 전문으로 운영하신 분들은 저는 예전에 PC방을 가면 컴퓨터가 많이 있잖아요. 난 그게 다 돈 주고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거를 렌탈 리스로 또 빌려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PC방을 차리면 빚을 내서 또 여기 차리고 여러분들 하시다가 이렇게 채무가 많아지셨는데 이거 좀 걱정되긴 해요. 근데 좀 이제 면책 허가까지 받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또 안 되는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고도 기각을 당하시거나 면책 불허가를 받으시는 확률이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산 선고는 났는데 면책 불허가를 받으시게 되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 있어요. 근데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첫 번째 등록 기준지, 여러분들 가족관계 증명서상 보면 등록 기준 나오잖아요. 시, 군, 읍면장에 파산자라고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전과자들 빨간 줄 간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산자도 그렇게 파산자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불이익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파산 선고는 났는데 면책 불허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의사, 한의사, 약사 저 같은 법무사, 변호사 이런 전문 직종 있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을 임의적이든 필요적이든 말소해야 될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불허가를 받게 되면 활동을 못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은 파산자인데 면책 불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그 사람은 파산자에서 이렇게 딱 뜨겠죠. 네 번째,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공법 사법상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에 파산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민법에 보면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후견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유언 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어렵죠.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다음에 이 상법적으로 보면 한 명에서 합작회사의 사원은 될 수가 없어요. 파산자는. 그다음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의 위임계약의 종료 사유가 파산자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공법상으로 보면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법원 자체에서 관보에 개인 파산자 명단을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 공고상에 파산자 누구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 배우자, 자식, 부모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냐? 그건 전혀 없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불이익에 몇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다 뭐냐면 아주 전문직이나 아주 그런 특수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제한이지 파산을 당하셨다 해서 뭐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파산 선고는 났는데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했는데 파산 선고를 나서 면책 불허 결정이 나오더라도 뭐 내 인생 끝났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한 그 특수한 직업군에 대한 제한 정도가 있을 뿐이지 무슨 뭐 삶이 끝난 게 아니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그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 10년이 지나면 복권 규정이 있어요. 복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한된 사유들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들도 10년이 지나면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서 면책 판결까지도 다 받아버리면 좋지만 다 받지 못했다고 해서 뭐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10년 정도 지나면 복권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 파산이 안 되면 개인 회생이나 채무가 과다하신 분은 일반 회생을 통해서 또 채무 면책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물론 워크아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쫙 나열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겁나잖아요. 굉장히 겁나죠. 근데 이거 아까 이게 자격 제한은 뭐 의사, 한의사, 약사, 뭐 공무원 일반 사람이라고는 거리가 먼 직업군들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면책 불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면책 불허가 후에도 내가 어떻게 면책을 빨리 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 같은 전문가랑 뭐 일반 회생이나 개인 회생을 통해서 면책 받는 방법이 또 존재하니까 연락처가 여기 나오나요? 여기 나오나? 이쪽에 나오나 연락처가? 여기 보시면 연락처 있으니까요. 혹시 면책 불허가 받으셔서 어떤 채무 면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연락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 또 해결 방안은 존재하는 겁니다.